네, 이번 시간에는 이 돼지털 유화붓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. 이 붓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 이제 둥근 이렇게 끝이 동그란 둥근 평붓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라운드로 된 둥글둥글한 이런 붓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평붓인데, 평붓에는 이제 좀 약간 분모가 좀 긴 붓이 있고, 여기처럼 이제 같은 평붓이지만 약간 분모가 약간 짧은 그런 게 있어갖고, 좀 이 그림을 그리실 때 약간 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면이 아니라 좀 각이진 면을 탁탁 그리면서 하는 스타일인 경우는 이런 평붓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짧은 평붓이 이제 그런 거에 유리하고요.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약간 이 둥근 평붓을 쓰긴 하지만, 보통 이런 평붓도 이 둥근 평붓이나 뭐 그렇게 쓰는데 큰 어떤 특이한 점은 없어요. 둘 다 비슷하게 쓰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둥근 평붓을 많이 쓰긴 하지만,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그려보니까 이런 평붓도 그리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고 좀 더 좀 이렇게 면을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고요. 그래갖고 오늘은 이러한 붓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붓들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붓을 잡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돈모래 갖고 약간 붓이 좀 탄력이 있는 그런 붓이래 갖고, 좀 이렇게 보통 수차를 그릴 때 같은 이런 자세로 잡지만 약간 좀 이 붓이 좀 탄력이 있고 이런 것들의 붓은 좀 힘이 좀 있어 갖고, 그냥 이렇게 딱 연필을 잡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,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, 이런 식으로 하면 붓이 크고 탄력이 있는 거래 갖고 힘이 좀 안 들어가요. 자기가 힘을 좀 이렇게 가감하게 딱 가감한 터치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큰 면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좋은 것 같고요. 그래갖고 일단 이 붓들이 어떤 평붓이라든가 둥근 평붓, 이렇게 이제 끝이 둥그런 평붓이 있는데, 이런 또 끝이 둥그런 평붓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수채화 붓이 약간 전반적으로 이런 붓들이 있는데, 수채화를 좀 하시다가 유화를 하시려 그러면은 요런 둥근 요 붓이 좀 편할지도 몰라요. 그리고 뭐 그리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이 평붓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,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이제 나름 또 선 드로잉이라든가 어떤 면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채화에 해봤던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그대로 이제 사용되는 거래 갖고, 그리는데 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,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붓을 사용하시더라도 별로 이렇게 지장이 없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싶습니다. 그럼 일단 한번 이 붓에 대한 사용, 이게 일단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큰 면을 작은 붓으로 이렇게 많이 바르면 오래 걸리니까, 큰 면을 그릴 때, 큰 면이라 그러면은 이제 하늘이라든가 어떤 이 들판이라든가 이런 걸 그릴 때는 이제 좀 큰 붓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,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좀, 그러니까 이제 큰 면을 할 때는 이제 큰 붓을 하는 거고, 그리고 중간 면을 할 때는 이제 중간 붓, 그리고 어떤 그 평붓이던 둥근 붓이던 어떤 둥근 평붓이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갖고 풍경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어떤 하나의 풍경이지만 이걸 한 4등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분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물론 일단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케치들은 뭐 저 뒤에 산이 좀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약간 숲이 좀 있고,
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뭐 나무가 들어가 있고, 이쪽에도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, 일단 둥근 평붓으로 한번 해본다면, 하늘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. 그래갖고 좀 물감을 좀 많이 이렇게 개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늘을 그린다. 이게 이제 둥근 평붓의 어떤 효과고요. 그리고 평붓을 가지고 또 한번 그려본다면, 이렇게 이제 텔레핀이랑 잘 섞어갖고 평붓으로 이제 그린다고 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둥근 붓으로 또 둥근 붓으로 한다고 해도 이건 약간 색깔 변화는 약간 보긴 했지만, 그리는 데는 이제 이렇게 붓의 용도가, 그리고 둥근 붓에 대한 생각, 이런 데도,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짧은 평붓도 그건 아까 얘기한 어떤 약간 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눌러갖고 딱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걸로도 충분히 괜찮은.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보면은 이제 큰 면적부터 먼저 그리게 되고, 그 다음 중간면, 여기서 큰 면이라 그러면 일단 하늘 전체가 일단 큰 면이고, 뒤에 숲자리 같은 경우는 숲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나무도 있고 뭐 막 이러지만은 일단 단순화 시켜갖고 저 뒤에 숲은 약간 좀 녹색과 약간 청색을 좀 적당하게 배분시켜갖고 어떤 뒷부분에 대한 어떤 느낌을 이제 어느 정도 그려놓고, 이렇게 좀 더 뒤로 가는 느낌은 이제 좀 더 흰색을 좀 더 많이 섞으면 이제 약간 뒤에 있는 나무들의 느낌들이 자연스럽게. 보통 평붓으로 이제 어느 정도 뒤에 배경과 이제는 이제 앞에가 중간 부분에 있는 또 바닥을 한번 또 그려보겠어요. 요때는 이제 약간 큰 붓이 아니고 이제 한 중간 붓, 보통 한 6호 정도짜리로 이제 그리게 되면 이 정도 자연스럽게. 그리고 이제 중간급이니까 컬러도 약간은 좀 너무 어떤 원색을 쓰지 마시고 중간색 정도를 잘 만들어 갖고 중간 색감에 맞는 어떤 톤을 만들어서 저 뒤에 저 멀리 있는 숲과 중간 정도, 물론 앞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나무들도 많지만
기본적인 어떤 그 들판 아니면 숲 이런 느낌을 이제 먼저 내주는 겁니다. 다른 붓으로 이제 또 좀 작은 편 붓으로 이번에는 또 한다 쳐도 여기 어떤 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느낌은 비슷하다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갖고 이제 약간 어떤 그림을 면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딱딱딱딱 할 때 이제 요런 평붓이 이제 좀 짧은 평붓이랄까요? 요런 게 좀 더 유리하고 딱딱딱 이렇게 이제 면을 메꿀 때 평면적으로 요럴 때 요런 게 이제 유리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그래갖고 그림을 이제 얼추 이제 뭐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좀 앞쪽으로 다가올수록 좀 원색적인 채도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멀어진다면 약간 청회색을 좀 같이 섞어 갖고 톤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눈을 또 가지셔야지 이제 이렇게 어떤 풍경을 하실 때 너무 자세한 것만 그리다 보면 전체가 깨지니까 좀 톤에 대한 이런 거를 조금만 더 연구를 하셔갖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면은 좀 더 밝은 땅색이 되게끔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같이 넣어주면 화면 속에서도 다가오면서 멀어져 가는 어떤 느낌이 땅 하나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밝은 면을 할 때는 어떤 붓들이 이제 밝은 붓들을 가지고 요렇게 뭐 요런 게 이제 밝은 붓으로 할 때 밝은 면을 할 때 요런 걸로 밝은 면 위주의 어떤 터치를 써야 되는 거고 약간 어두운 거를 할 때는 이제 어두운 붓들을 따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 갖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좀 갑자기 막 어두운 붓으로 그리다가 갑자기 흰색을 막 넣어갖고 막 이러면은 이제 색깔이 뿌얘지고 탁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어떤 붓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지 이제 어떤 붓을 많이 빨지 않고도 적절하게 이제 그림을 연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는 이제 빛 방향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춰지는 걸로 본다면 일단 그림자 위치라든가 나무들의 위치, 또 땅의 어떤 약간 위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갖고 적절하게 이제 덩어리 특징들을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배경 톤, 멀리 있는 숲과 앞에 있는 어떤 이렇게 숲에서 이제 그 나무의 어떤 형태를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이제.
이제 또 다른 붓을 바꿔갖고 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좀 물론 어떤 나무 스케치를 했었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 중간면 터치로 중간면으로 이제 좀 색깔을 아직도 이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중간에 있는 숫들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